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빠세의 초대석에서는요, 매월 마지막 주면 기다려지는 그분, 투미부동산의 김재근 소장님 모시고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동산 현황을 또 속 시원하게 정말 전문가다운 시각에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근 소장입니다. 네, 오늘도 광이 나는 이 얼굴.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오셨습니까? 네, 뭐 매월 네. 이슈가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저번 달에 이제 폭풍같이 지나갔었던 SVB 은행 파산 사건. 그렇죠. 그 부분 좀 정리하고 4월 달엔 조금 잠잠해지나 했더니 네. 큰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결정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살짝 솔직히 저도 뉴스 브리핑을 매일 하기 때문에 살짝 화가 났었어. 네, 아무튼 그거에 대한 왜 제가 화를 냈는지 제가 화만 냈기 때문에 이해 못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화가 났던 이유를 오늘 속 시원하게 좀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문제점이 정말 많은데 이 문제가 많은 제도를 네. 이번에 서울시에서 연장을 한번 했는데 이 부분이 도대체 빠숑님이 왜 화를 냈는지 네.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화가 났을까요? 한번 좀 직접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문제점들을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 그냥 한 문장에서 바로 이제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구역 여기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네. 여러분들은 뉴스 기사에서 이미 접해 보셨을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도 여기서 우리 압구정 그리고 이제 여의도, 성수 그리고 목동 이렇게 4개의 지역에 대해서 1년 추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 2024년 4월 26일까지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년 더 추가 연장된다라는 사항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말이 많고 해당 사항에 대한 연장 결정을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2023년 4월 5일자로 발표를 하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기사들도 많이 쏟아지고 막 불만을 가지고 계신 주민분들도 많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난 연역을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구역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주택거래 허가구역은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네. 그러면 도대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주택거래 허가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처음 얘기가 나왔었냐라고 보게 되면 2020년도 1월달 기사예요. 보다 보면 당시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네. 주택거래 허가제가 필요하다.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네.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까 막 그때 당시 기사에서도 너무 경솔하기 짝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성급하게 발표를 했었다. 당정 협의 없이 그냥 본인 개인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게 다른 개인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거 실제로 주택거래 허가제가 도입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주택거래 허가제가 적용되게 되면 우리가 집 사고 파는 것도 정부의 관여를 받아야 되냐라는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론의 비판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그때 당시 주택거래 허가제 검토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진화에 나섰었죠. 그러면서 당시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난리 난다.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라고 하면서 진화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거래 허가제 자체는 사실 국민 정서에서도 안 맞고 실질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었을 때 문제점도 많은 게 바로 주택거래 허가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얘기를 한 게 2020년도 1월 달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한 국민 정서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를 이미 확인해 놓고서 2020년도 6.17 부동산 대책에서 바로 어떤 걸 발표하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했는데 일단 주택거래 허가제는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그런데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죠. 두 글자 단어 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미 있었던 제도고, 그렇죠. 주택거래 허가제는 없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도대체?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를 하는 거고 네. 주택거래 허가제는 주택에 대해서만 허가제를 적용하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것 자체는 뭐 3기 신도시라든가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들이 이제 논밭으로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대로 바뀌겠죠. 뭐 주거 지역으로 바뀌고 상업 지역으로 바뀌고 하면 집가가 어마어마하게 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집가는 용도랑 비례하기 때문에 그쵸. 이게 용적률이 올라가는 그 용도로 바뀌게 되면은 뭐 그냥 곱하기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가 될 수 있는 투기판이지 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이게 토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내가 면적에 따라서 이주저택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갔다가 나 주택을 받을까 아니면 뭐 택지를 또 받을까 아니면 보상 금액만 하더라도 워낙 높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었던 농민들이 토지 보상금을 갖다가 높게 받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토지 보상금보다 매입 가격이 더 싸면 이 시세 차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또 들어가는 거를 막자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유지되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것들이고 뭐 알박기라든지 이상한 또 그냥 행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막기 위한 제도죠. 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논밭에다가 지정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기본 베이스였지. 그렇죠. 주택거래 허가 제도는 좀 다른 얘기다. 라는 얘기를 일단은 인지를 하고서 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문제는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뭐 논밭에다 지정하는 게 출발인데 네. 이번에 발표한 즉 2020년도 6.17 대책에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네. 도심지에다가 지정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뭐 도심지에도 논밭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네. 내가 어디를 지정했는지 한번 보게 되면 네. 강남구에서 청담, 삼성, 대치 그리고 네. 송파구의 잠실동 네. 이게 네 군데를 지정을 했어요. 네. 여기가 논밭이 있을까요? 뭐 그 뭐라 그럴까요? 화단? 화단? 단지 내 조경?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나무 좀 신겨 있을 수는 네네. 있는데 여기는 누가 봐도 도심지죠. 네. 그렇다 보니까 흙을 이제- 볼 수가 없어 저 동네는. 예. 그렇죠, 그렇죠. 흙 다 아스팔트면 콘크리트야.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이제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음. 여기 보다 보면 주택 같은 경우는 1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공업지역은 66제곱미터지만 사실 공업지역이 사실상 없죠. 없죠. 녹지 네. 지역은 10제곱미터 초과, 아무것도 아니면 9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라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주택거래 허가구역은 그렇게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불과 몇 달 전에는 우리 준비하는 바 없다. 김현미 당시 전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주택거래 허가제는 문제가 심각해서 뭐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해놓고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지 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를 대부분 초과하죠. 그렇죠. 뭐 저게 뭐 3.25 나누게 되면은 뭐 5평? 5평 이상은 다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4평. 예. 사실상 뭐 빌라인데 네. 조그만한 빌라, 원룸 뭐 이런 거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될 수 있겠지만 네네. 사실상 다 받게 만들어 버린 거죠. 아파트는 다죠. 네, 저렇게 작은 아파트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처음이었었던 거예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동안은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 말 그대로 논밭이나 음. 뭐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고 조금 더 넓게 보면 경기도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네. 외국인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라는 그렇죠. 게 있긴 했었지만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거래를 막고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네. 이게 도심지에다가 지정해버린 최초의 사례가 사실상 2020년도 6.17 대책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버리니까 2020년도 기사 보면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도 그냥 후폭풍이 날라오는 거죠. 이제 집이 안 팔린다. 비과세 혜택을 날릴 판에 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앉은 자리에 보유세만 막 4천만 원씩 내야 된다.
더군다나 묶어놓은 지역들이 다 비싼 지역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이씨 우리 어떻게 하면서 그냥 보유세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마치 다트판에다가 꽁꽁 묶어놓고서 그냥 다 던지는 거예요. 촥 양도세 촥 종부세 촥 하면 이제 아이고. 그냥 피하지도 못하고 네. 묶여서 으악 하면서 맞아서 세금 내야 되는 거죠. 문제는 2021년도 4월 달에 재보궐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어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서울시 권한이다 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좀 풀리겠지라고 기대했더니 믿음에 배신을 그냥 등에 칼을 찔러버렸는데 네. 2021년도 4월 21일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신규로 추가 지정해버립니다. 여기가 더 웃긴데 강남구에서는 압구정, 네. 영등포에서는 여의도, 양천구의 목동 신시가지, 성동구의 성수전략정비구역 네. 이렇게 지정해 버렸죠. 자, 그렇게 지정했는데 여기는 더 노골적이에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 뭐 제도가 편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여기는 보다 보면 여의도를 지정한 게 아니라 여의도 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지정해 버렸고요. 네. 압구정에서도 압구정의 이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지정했고, 그리고 목동에서도 목동 신시가지들을 지정해 버리고 14개 단지만 딱 찍어서. 네. 네. 그리고 성수동을 지정한 게 아니라 성수 전략정비구역 4개 구역을 그냥.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지역만 묶어버렸습니다. 이거야말로 더 명확한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 갖다 전용을 하고 있는 사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크게 세 가지를 듭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 전용하고 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게 실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고 명분은 내세우는데 실제로는 집값 안정 효과가 없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 좀 이따 해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 세 번째는 명분도 없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을 하나씩 설명드릴까 하는데 네. 우선은 보통 내세우는 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면 아무래도 집값 안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종전 논리였었어요. 그런데 당연하겠지만 거래가 제한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부르는 게 값이죠. 그렇죠.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공급이 확 줄어요. 네. 그러면 수요는 예를 들어 그대로다. 그러면 이제 물건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집값이 쫙쫙 올라가겠죠. 그게 2021년도 시장이잖아요. 네. 아주 폭등장. 그렇죠. 네. 그리고 당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풍선 효과죠. 그렇죠. 이게 또 지정이 안 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와. 물건 사러. 이야. 예.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딱 지정해 버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곳들 대표적으로 반포 네. 막 올라가는 거죠. 압구정이 묶였어? 그러니까 평당 1억 넘었다라고 해서 와 이랬었는데 갑자기 평당 1억은커녕 막 1억 5천까지 올라가고 막 이렇게 돼버렸죠. 반포동이. 저 반포가 가격이 쫙쫙쫙쫙쫙 올라가고 네. 또 뭐 반포뿐만일까요? 우리가 잠실을 묶었었지만 네. 정확하게는 잠실 권역으로 엘리트 레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잠실동이 아니죠. 신천동이죠. 네. 그건 신천동 맞죠? 네. 예. 신천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잠실동은 묶여서 막 엘리트는 거래가 안 돼. 근데 잠실 마이스니 뭐니 조금 이슈를 따라가고 싶어. 네. 그러면 이제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로 준 잠실 권역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파크리오 가격이 팍 올라가고 네. 그 와중에서 잠실도 눌려 있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뚫고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나왔다. 그리고 네.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실입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네. 한동안 묶여 있다가 또 신고가를 확 갱신해 버리는. 즉 집값 안정 효과가 과연 있느냐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건 거죠. 네. 정말 이렇게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사실 어렵고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게 만드는 이 사실상 그냥 주민들 괴롭히기밖에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 보니까 위헌적인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있었던 배경인 것이죠. 그랬는데
이놈의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아시다시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좀 풀릴 줄 알았더니 1년이 더 연장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더 불만이 많은 거예요. 2022년도 네. 12일 대책 때부터 뭔가 현실적인 대책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더니 네. 2023년도에는 13 대책이 확 그렇죠. 발표가 되고 아주 그냥 멋있는 정책 중에 한 몇 개가 나왔었죠. 네. 특히 13 대책에서는 대표적으로 규제 지역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렇죠. 딱 4개 빼고 다 풀었죠. 그러니까 강남, 상구, 용산 빼고 다 풀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원희룡 장관님은 갑자기 또 스타성이 또 발휘가 되면서 지지도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그 전에 막 원현미 얘기는 이제 또 안녕 해버리고 원희룡 장관님 잘한다면서 박수 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또 사람 생각하는 게 분명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막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네. 오세훈 시장도 너무 이제 규제를 막 이렇게 원희룡 장관이 풀고 있는데 오세훈은 반대로 역행해가지고 규제를 걸기 어려울 수도 있다. 네. 라는 목소리도 있었었고 실제로 하다못해 규제 지역이 서울 전역이 그대로 묶여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뭐 원래 이제 규제 지역을 뭐 노도강, 금광구 뭐 이 정도 풀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싹 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막 성수동은 성동구에 있었고 이제 목동에 있는 영등포라든지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라든지 목동에 있는 양천구 여기는 또 비규제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과연 연장할 만한 명분이 있을까? 하다못해 여기 규제 지역이라서 또 연장하는 거 이런 것도 안 통하다 보니까 사실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대를 그냥 깨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 연장할 수 있을 거란 얘기들 많았었는데 연합뉴스에서 바로 3월 9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 푼다. 뭐 서울시 뭐 발 해가지고 나왔더니 시 고위공직자가 뭐 얘기했다. 아니 이거 바로 당일날 민감하게 우리 이거 결정된 바 없다. 네. 이렇게 바로 해명 자료까지 발표해놓고 3월 9일자로 발표한 지 얼마나 됐다고 4월 5일자로 네. 토지거래 허가 지역 재지정을 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나타났었죠. 지정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얘기들 해요. 그럼 집값 높은 데는 왜 지정 안 하냐라고 하면 이제 개발 계획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규제 지역은 일단 연장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토지거래 허가 제도인데 이거를 갖다가 연장했을 때 주민들이 불만 많은 것도 알고 그런 다 나중에 뭐 차기가 됐든 차차기가 됐든 뭐 대선 주자로서 나가려고 했었을 때 당장 내부 경선부터 뚫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은 데들 보다 보면 대부분 보수 색채가 강한 곳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주민들이 오세훈 가만 안 둬 해버리면 과연 될 거냐 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이걸 몰랐을 일은 없고 네. 이렇게까지 연장을 했을 때는 이거를 그냥 막아야겠다라기보다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지정을 해도 이제 전화위복을 할 수 있을 만한 카드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지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네. 그런 생각도 없이 지정을 해버렸으면 그냥 답이 안 나오니까. 네.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힌트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네. 바로 2022년 3월 달에 이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도 발표가 됐었었죠. 네. 그럼 여기서도 나와 있는 지역들 보다 보면 이제 다시 보입니다. 성수동, 네. 압구정, 네. 여의도. 네.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묶여 있는 지역들이네. 뭔가 수변 공간들을 뭐 다시금한데라는 내용도 있고 또 2023년 3월 9일자로 이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한강 르네상스 2.0 하면서 발표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서울에서도 한강 주변으로 있는 정비 사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버리겠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요. 그러고서 이제 녹지축을 한강 주변으로 갔다가 우리 녹지축을 이어버리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도 덕계공원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라는 사항들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호지가 있는 지역들로 사람들이 몰리겠죠. 네. 집값 올라가는 거를 갖다가 또 누군가는 불편하게 보면서 야 오세훈이 집값 다 올렸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보니까 네. 규제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강 르네상스 2.0이라고 하지만 사실 많은 사항들이 한강 르네상스 당시 이제 발표됐었던 사항들이랑 많이 비슷해요. 보게 되면 역시 우리가 또 기억나는 부분 성수 전략정비구역, 압구정, 여의도, 합정, 이촌 이렇게 전략정비구역들이 있었고 구의, 자양, 잠실, 반포, 당산, 망원 해가지고 유도정비구역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들을 갖다가 다시금 내가 뭐 조금 더 잘 뭐 이제 조성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큰 그림이겠죠. 처음에 당선됐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반쪽짜리 시장이었잖아요. 재보궐선거로 됐었을 때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아 있었던 것도 그렇죠. 있다 보니 네네. 8개월 뭐 예. 그래서 2022년도 6월 1일 이제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니까 이제 임기가 보장이 됐잖아요. 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리던 큰 그림들 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있었던 우리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강 르네상스 당시 이제 최근 있었던 25일자로 이제 발표했었던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 이제 사진이에요. 제가 몇 장 가져왔었는데 보다 보면 그냥 이구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5,800세대도 될 수 있다. 경관 이렇게 살리고 수변 공간, 한강변도 이제 가져가고 이렇게 수변 특화,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파노라마 경관. 그냥 한강뷰가 아니라 네네. 파노라마 뷰로 갖다가 가져가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발표가 된 것이죠. 네. 멋있게 우리 압구정 안 그래도 위치가 좋은데 멋있게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상황을 갖다가 딱 발표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럼 압구정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다가 뭐 이 정도면 그래 뭐 우리 초고층으로 가는 거 오케이 하면서 좀 납득할 수도 있겠죠. 네. 규제 때문에 막 불만이 막 이렇게 올라가다 조금 누그러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정확하게 기사 쓴 게 있는데 이제 조선에서 쓴 것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승부수가 통할까라는 기사를 쓴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분명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문제가 많은 거를 모르지는 않을 거고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규정을 갖다가 연정을 했을 때는 분명 뒷수습을 생각 안 하고서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이게 너네들은 하면서 그냥 묻지마식으로 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만족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고 선물 보따리를 풀었을 때 싫어하는 주민들도 있겠죠. 정말 약간 진짜 막 승부수를 던진 건데 아무래도 잘 되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묶은 거는 묶은 거고 네. 그건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목동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1단지부터 3단지 같은 경우는 조건 없는 종상향 이슈가 좀 있잖아요. 네. 이 부분 과연 어떻게 풀 것이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신통기획 얘기가 뭐 그럼 어떻게 얘기 나올 거냐 뭐 신통기획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그 지역들 개발을 진짜 주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문제가 정말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정책을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갈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바입니다.